어제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이제는 북한과 문재인을 상대로 이제는 더 이상 부분적인 비핵화 또는 점진적인 비핵화 이런 건 없다. 이제는 원샷에 핵무기를 비롯해서 핵 개발, 화생방까지, 세균까지 싹 다 대량 살상 무기에 해당되는 거 전부 다 내놓고 한꺼번에 다 내놓으면 해주겠다고 태도를 갑작스럽게 확 바꿨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 미국이 오늘 다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다시 불량국가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말도 못하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그래도 김정은이한테 옛날에는 로켓맨 멋지고 하다가 요즘 최근에는 뭐 친한 친구가 됐다, 사랑에 빠졌다 이런 표현까지 쓰다가 다시 불량국가로 지정을 다시 해버렸습니다. 이런 태도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20년 미 국방 예산을 발표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 마크가 어디 마크인지 알죠? 백악관 마크입니다. 이 자료는 백악관에서 발표되어 있는 걸 그대로 포온 겁니다.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 2020년 예산안 요 노란 거 치는 것만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750 billion for national defense including 718 billion for DOD. 이때 DOD가 Department of Defense입니다. 저기 방위성 국방부 이런 뜻이죠. 국방부 to pursue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국가 방위 전략 뭐 이거. 여기서 priorities include 우선순위는 포함하고 있다. Strategic competition with Russia and China. 러시아와 차이나의 전략적 경쟁과 rogue regimes.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량 국가, 불량 정권 이런 뜻입니다. 불량 정권 등 such as 해놓고 North Korea를 제일 앞에다 내세웠습니다.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 물론 이란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읽을 때 이란 이랬죠. 그러니까 그 이란과 북한인데 북한을 앞에 딱 넣어가지고 사치해서 북한과 같은 rogue regimes 불량 국가라고 딱 있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북한을 다시 불량 국가로 지정한 거죠. And Iran defeating terrorist threats and consolidating gains in Iraq and Afghanistan. 뭐 이거는 뭐 뒤에 놔두고 중요한 것만 보면은 미국이 북한을 다시 rogue regimes 불량 정권으로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 아까 750 빌리언 그러니까 7,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다 놔두고 국방비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뉴스인데요. 기사인데요. 미 국방장관은 영어로 읽을까요? 아니, 한글로 읽겠습니다. 이게 제가 번역한 건데 대충 맞을 겁니다. 미 국방장관은 2020년 아이고 제가 오타를 저렇게 쳐놨었네요. 2020년 해경년도에 7,1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4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총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1년 총 예산 469조 원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아예. 우리나라 총 예산의 약 2배에 가까운 돈이 미국 일개 부처인 국방 예산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804조 원, 7,180달러. 이런 돈을 써대는데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이 1억 달러 들어간다고 7천분의 1 들어간다고 돈 들어간다고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트럼프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하고 문재인하고 하도 가깝고 문재인하고 강경화가 들락거리면서 이리저리 쏙쏙거려 나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잠시 잠정 중단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곧 다시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인데 훈련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일 동맹은, 미일 동맹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세요? 거기 돈 우리보다 수배를 퍼부으면서 훈련비 아깝다 소리 1원도 안 합니다. 트럼프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속마음을, 트럼프는 장사 이 비즈니스맨이라서
속마음을 감추고 밖으로 표현하는 게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000분의 1은요, 좀 더 써도 되고 더 써도 되고 트럼프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예산, 우리나라 전체 총 예산, 교육 예산, 복지 예산, 국방 예산, 사회 예산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1년에 469조 원을 썼는데 미국은 국방 예산에만 804조 원을 씁니다. 이 미국의 국방 예산을 한번 쳐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완결돼 가지고 싹 의회에 제출할 정도로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의회에 제출하면서 또 따듬고 하면서 이제 총액이 아니라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죠. 디테일 세부사항 들어가면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국방 예산도 뜯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 7,180억 달러는 2019년 회계연도에 비해서 약 3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조 원, 약 5% 정도가 증가한 건데요. 이 증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이제 쳐다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다른 건 블라블라 놔두고, 지금 특기할 만한 사항이요. 전 세계 방위 전략의 개념이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이 DOD, 즉 미 국방부죠. Department of Defense. 미 국방부의 연구개발비가 90억 달러가 늘어난 1,040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 1,040억 달러를 연구개발비로만 씁니다. 국방부가. 뭐 연구할까요? 전략연구, 무기연구, 시스템연구 이런 거 합니다. 일례로 전략개발을 할 때요. 북한 김정은의 모가지를 어떻게 따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거 다 하는데 돈 들어가고 하는 거지 공짜로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새로운 무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무기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상 예산이 나오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재미있겠지만 지금도 재미있습니다. 이 예산 뜯어보면은. 미국 국방비 예산의 목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 부분이 이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여야 합니다. 미국의 이 군사 목표는 항상 세계 1등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계 2등이라는 게 없어요, 미국은. 전 세계랑 다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는 게 미국 국방 예산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 다른 건 이제 블라블라 빼고, 미국의 예산 요구 안에는 알레이 버크급 유도탄 구축함 3척과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3척, 신형 유도탄 호위함 1호 등, 신형 유도탄 호위함 1호 이거는 사실상 지금까지 개발된 것과 다른 거겠죠. 이런 예산을 쓰게 되는데, 그 다음에 포드급 항공모함을 2척을 더 산답니다. 미국 지금 항공모함이 전세를 다 커버하고도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2척을 더 삽니다. 이 항공모함 어디로 올까요? 유사시에는 우리나라에 쫙 깔립니다. 동해안, 남해안, 북한 이쪽으로 쫙 깔립니다. 이 항공모함들. 거기 2척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새로 또 사고, 유지 보수하고 새로 사고, 이건 진짜 대단한 국가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가까이를 다른 거 다 빼고 국방비에만 그렇게 쓸 수가 있는지. 자, 지금 미국 이 예산에서 특이할 만한 거는 우주군이 공군 내에 창설됩니다. 우주군. 영어로 뭐더라 이게? Better Protect U.S. Satellite. 위성을 더 낮게 보호하기 위해서 Air Force Department 안에 A New Space Force가 새로 생깁니다. A New Space Force. Space Force가 뭐예요? 우주군이죠. 우주방위군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미국은 수많은 전략 위성들과 인공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저때 누가 심했죠? 중국이 지상에서 위성을 꼬라가지고, 자기네 이제 노후 위성이지만 지상에서 위성을 겨냥해가지고 쏴가지고 명중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략이 또 나와야 됩니까? 위성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걸 또 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레이저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그 미사일을 다시 재요격하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군이 창설되는 게 이게 2020년 예산에서 제가 본 특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F-35 샀죠. 이 F-35를 미국은 2020년도에 78대를 더 산다고 합니다. 일본 사는 게, 한국 사는 거 다 합치고, 전 세계 사는 거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사는 게 더 많습니다. 물론 자기네 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78대의 F-35면요, 이건 전 세계를 커버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지 않죠. 스텔스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B-21 스텔스 폭격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30억 달러를 씁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워낙 유명한 비행기라서 다 알죠. 레이더 안 잡히는 거. 이게 이제 레이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 스텔스가 안 보이면, 이 안 보이는 스텔스를 잡는 레이더가 또 개발돼요. 이게 코소보에서 이 B-21 한 대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걔들이 사용한 레이더가 여기서 쏘아 올려서 반사되어 놓은 건 없으니까 기체 안에서 나오는 미세한 펄스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걸 잡는 레이더.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텔레비 안테나 집 바깥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텔레비 안테나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화면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죠. 그 텔레비 안테나를 이용한 레이더도 이 스텔스기를 잡습니다. 또 지상에서 여러 개 전파가 일정하게 매일 나오잖아요. 매일 나오는데 공중을 날아가는, 아주 고공에서 날아가는 음파가 이 지상에서 나오는 모든 음파와 조금 다른 걸 감지하는 레이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공격하는 측에서는 더 잘 피하는 모든 종류의 레이더를 다 피할 수 있는 스텔스도 필요하죠. 여기에다가 이거 개발하는데 30억 달러를 쓰였다는 겁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다른 거 뭐 경납고 뭐 이런 거는 놔두고요. 참 이거는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공군 경납고 있잖아요. 이걸 무인화시킨대요. 그걸 어떻게 무인화시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행기 정비까지 무인화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하도 미사일 가지고 까부러대니까 미사일 방어 예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면서 북한을 아예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산 안에. 북한이 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서 쏘면 알래스카에서 이걸 잡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20개의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추가한답니다. 이때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라는 거는 알래스카가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동그랗잖아요. 이 북한과 발사 원점과 미국으로 가는 데는 이 알래스카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미사일 궤적으로 볼 때. 그러면 알래스카에서 이걸 잡아가지고 이게 좀 남쪽으로 날아가도 그냥 중간에서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20기를 더 배치하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상당한 숫자가 있을 텐데 20개의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추가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미국은 공격과 요격, 방어 이거 전체에다가 돈을 다 쓰댑니다. 그러니까 양쪽 하나만 공격만 하는 나라는 아니죠. 방어가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공격을 하는 게 원래 전술의 기본이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미국 국방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국방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에너지부라고 있는 모양인데 이 Department
오브 에너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 에너지부에서 관리하는 핵무기에 관한 겁니다. 미국은 핵무기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300억 달러 정도가 추가되면 320억 달러 정도가 추가되면 약 7,500억 달러를 쓰게 됩니다. 이걸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840조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국 1년 총 예산이 아까 469조 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다른 예산 다 놔두고 국방 예산만 그렇습니다. 국방 예산만 우리 예산의 2배 가까이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7,5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로 가져가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받는 즉시 도착 수령 즉시 폐기. 저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는 영어 원문으로는 집에 dead on arrival. 도착 즉시 죽여버리겠다. 이 예산을. dead on arrival. 도착 즉시 사망. 이런 이 예산을 저는 도착 수령 즉시 폐기로 번역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국방 뭐 이런 다른 예산도 있겠지만은 남쪽 국경 장벽을 위한 수십억 달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하원하고 멕시코하고 국경 장벽 때문에 국경 장벽 예산 때문에 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벼르고 있는 겁니다. 도착 즉시 폐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다른 건 다 통과시켜 줄 텐데 이 국경 장벽,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예산 가지고 또 한판 전쟁을 치를 판입니다. 그러면 대충 어떤 예산이 어떻게 생각되냐? 지금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 빼고요.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 빼고 추가되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이 북한 여기 있죠. 알래스카 저기 있습니다. 이게 포트 그릴리라는 데가 있어요. 알래스카에 있는데요. 여기 미국 본토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본토까지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인터셉트 해가지고 방어하겠다. 약 20개의 여객 미사일을 추격하겠다. 자, 이번에 예산 안에 나온 게 이지스함의 대명사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입니다. 이게 이지스함입니다. 이 이지스함이 나올 때마다 새로워요. 새로 개발될 때마다. 기존에 알레이버크급 그 정도 크기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 크기의 이지스함이 또 두 대인가? 잠깐만요. 세 척이네. 알레이버크 유도탄 구축함 세 척. 이 세 개를 더 추가하는데 이 세 개는 또 신형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 됩니다. 이 이지스함은요,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이나 한국이나 또는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는 그레이드가 좀 다릅니다. 항상 최신형을 계속 찍어냅니다. 계속 만들어냅니다. 내년에 또 3개가 나오네요. 세 척이 이게 또 나올 예정인데,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돈을 풍족하게 쓸 수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아까 공격용 잠수함을 언급했는데 공격용 잠수함이 몇 척이냐면은 공격용 잠수함이 2척입니다. 2척인데 잠깐만요. 3척이네요. 자, 이거 핵 추진 잠수함인데요. 이게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진을 못 찍습니다. 물속에 싹 들어가 보면 이게 안 떠올라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요, 그 안에서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바닷물 많잖아요. 그거 전기분해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떠오르는 거는 식량 떠오를 때나 또는 전파 수신하기 위해서 명령받기 위해서 떠오를 때 말고는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보면 사진이 안 찍히니까 건조 중인 장면을 제가 이게 구해가지고 이거 올려놨는데 여기 사람 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개미 많아잖아요. 이 내부가 하나의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 물도 만들어 쓰죠. 산소도 호흡할 수 있는 산소도 만들어서 쓰죠. 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내년에 또 새 척이 더 나옵니다. 이거 바다의 저승사자라고 부르는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입니다. 여기서 핵 무기를 발사하기도 하고요. 의뢰로 상대의 함정 또는 항공모함 같은 거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바다의 저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람이 잠수함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좀 고달프잖아요. 아무리 그 안에서 물 자급자족되고 공기, 산소가 자급자족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타는 거는 좀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무인 잠수함이 나옵니다. 이 무인 잠수함이라고 장난감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이 잠수함 하나가 핵무기도 싣고 다니고요. 이 별거 다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내년도에 또 대형 실험용 차세대 무인 잠수함이 나온다고 합니다. 잠수정은 아니에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아까 그거만큼 크지 않겠지만은 사람 들어가는 공간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무인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2척을 새로 또 산다고 합니다. 만든다고 하죠. 이 포드급 항공모함, 이거는 정말 무슨 항공모함이 그냥 2척이나 또 새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인 잠수정입니다. 이 보잉하고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자이언트 언맨드 오카 서브마린, 거대한 자이언트 언맨드, 사람이 타지 않는 잠수정입니다. 이건 아까 그것보다는 좀 작지만 어뢰 발사하고 핵 발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세상 참 무섭게 변하죠. 해군에도 사람이 필요 없는 이런 지경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세상 정말 빠르고 무섭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미 공군의 우주군입니다. 스페이스 포스라 그러죠. 우주군이 창설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우주군이 발전해서 우주 전쟁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우주 전쟁을 가상한 영화가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인공위성이 돌아다니는 그 정도의 높이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재산인 인공위성은 보호해야 되고, 적국의 첩보위성은 파괴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게 되는 우주군이 창설됩니다. 내년에 창설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전략 폭격기,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3조 6천억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3조 3,600억, 무려 30억 달러. 이게 또 업그레이드 되면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비행기 이거는요, 하늘의 저승사자거든요. 아까 그게 바다의 저승사자였다면은, 이 하늘의 저승사자가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될지는 몰라도 무시무시한, 김정은이가 들으면 졸도할 그런 성능을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것만 가져도 무섭죠? 살떨리는 그런 성능인데, 이것을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최첨단형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진짜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KC-46A 이 수송기는, 원래는 이게 초대형 공중급유기인데요. 이 공중급유기가 다목적이라는 얘기는 수송기로도 쓴다는 겁니다. 수송기로도 쓰고 날아다니면서 다른 비행기에 기름도 넣어주고, 공중급유기는 하늘의 주유소라고 부르는데요. 하늘의 주유소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탱크도 실어 나르는 수송기로 바뀌는 것. 이제 수송기 역할도 할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F-35를 78대 산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인도된 F-35, 일본 거보다 스펙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게 군사 전문가들이 빠뜨리는 부분들인데요, 스펙이 다운된 스펙이에요. 즉, 또 정비를 일본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절대할 일입니다. 자기 나라 전투 비행기를 다른 나라에 가서 정비를 받는다? 비행기가 정비 안 하고 뜰 수 있습니까? 정비 안 한 비행기는 못 뜹니다. 아예 하늘을 날아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F-35는 일본 가서 정비하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군들이 문재인을 얼마나 못 믿으면, 한국을 얼마나 못 믿으면 정비 기술조차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공동 제작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협조가 잘 되니까 공동 제작까지도 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력이 얼마나 형편없고 우리나라 외교가 얼마나 친북, 종북 성향인지 미국이 그걸 알고 공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일본 거는 완벽하냐? 일본 거보다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똑같은 기종인데 스펙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하여튼 세계 최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보고문의 보고 영상의 제일 보도라고 해야 되나? 보고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을 제가 보고 드리는 제 상관으로 인식하고 보고문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사항은 미국이 북한을 다시 불량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